본 방송은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파친코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이미 보셨거나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짜라라 Before Today 아닙니다. 틀어줄까요? 아니요. 저는 주간 영화 보고의 더덕입니다. 오프닝을 한번 맡아봤어요. 오프닝송 뭐라고 하는 거야? 애플 투데이 이러는 것 같아. Before Today. 아, 네. 리폴 투데이? Live for Today. 리포트 데이. 네. 리포트 데이. 노래가 리포트 데이. Let's Live for Today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오프닝송이 그렇구나. 파친코 오프닝이 되게 드라마랑 어울리지 않게 엄청 밝잖아요. 네. 네. 춤추고. 네, 그래서 이 노래도 갑자기 좀 유명해졌나 보더라고요. 자꾸 생각나요. 네, 나도. 머릿속에서 저도 그래서 방금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실장입니다. 네. 진짜 부산 사투리인지 저 몰랐던 거 알아요? 부산 다른 분이시잖아요. 지역 사투리인 줄. 다른 지역 사투리인 줄 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주도인가 뭐 어딘가 하다가 영도래잖아요. 제주도? 나중에 알았지. 네. 아 저렇게 배를 타고 자꾸 가니까 뭔가 섬인데 어디지? 약간 경상도 사투리인데 어디지? 이랬는데 부산 영도였다는 그 주인공들이 초반에 영도에서 네. 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오늘의 오늘의 콘텐츠는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인가요? 왜 자꾸 플러스라 그러지? TV 플러스. 애플 TV TV 플러스.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이제 주영보의 노래를 맨날 맡고 있는 끝날 부분 짜자자. 네, 이거 그대로 넣을까? 그대로 넣어야죠. 그대로 뭐 넣으세요. 네, 네. 뭐 이제 더 이상 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미 주크박스에 혼이 담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담겼다기보다 묻었죠. 네. 그래서 파친코는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이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애플 본사에서 만든 드라마고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코고 나다라는 감독이랑 저스틴 전이라는 분이 이제 같이 감독을 하고 프로듀싱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 네. 하셔가지고 다 피는 한국 피지만 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인 분들이 다 만든 드라마예요. 원작 책도 네. 네. 원작 한국계 책도. 미국인 분이 쓰신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어릴 때 미국 가셨던 것 같던데. 네, 저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인터뷰 영상 봤는데 네. 되게 어렸을 때 가가지고 이제 한국어도 그렇게 잘하지는 않으신다고 하고 이민진 작가님.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책 낼 때는 이 이민진이라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통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은 성 남편 성 따르잖아요. 아 네. 그러네. 근데 남편이랑 상관없이 민진리로 이렇게 하셨고 남편이 이신 아니고요. 남편은 참고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 맞다. 아, 남편이 네. 그 일본 하프라 그랬어요. 네, 네, 혼혈.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작가가 일단은 2017년에 출간한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었고 이게 미국에서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되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런 드라마화가 기획이 된 것 같아요. 네. 꽤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콘텐츠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성공한 게 많았는데 기생충이니 뭐니 그 전부터 기획되고 있었던 거라 네. 그때 애플 TV가 편당 1,000억씩 투자를 한다고 결정했던 게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해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소프트 파워가
없던 지금보다는 없던 때였는데 네네네. 결정했던 거라고. 와. 네, 그 프로듀서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애플 TV한테 그 프로듀서가 고마워했던 게 언어를 일본어, 한국어로 했다는 거. 네네 다 네. 나오죠 영어랑.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게이샤의 추억 이런 예전 음. 일본 영화 배경으로 했던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은 음. 게이샤들이 영어를 해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되게 우연찮게 그걸 또 봤어요. 어. 봤는데 어떠냐면 일본어를 진짜 못하고요. 되게 막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 막 이래 You wanna be a geisha.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마츠 짱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은 다 일본어예요. 하나마트 짱 is 막 이런 거 뭐 이런데 근데 말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영어로 말하고 음. 모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게 욕을 많이 먹었고 그쵸. 또 그리고 메인 캐스트 중에서 공리가 있었잖아요. 공리 중국인. 장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둘 다 사실은 중국계니까 중국 음. 배우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일본 배역을 했으니. 네, 일본 게이샤 역할을 했으니까 음. 그리고 또 게이샤가 한창 잘 부흥했던 시절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괴롭힘을 당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난징 대학살도 있고 그치. 좀 약간 일본이랑 시절이 안 좋았던 시절인데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인데 이제 그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욕 더 먹을만 했네.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봤던 아시아 영화를 만들자 했을 때 만든 영화였죠. 맞아요. 네. 한참 나온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저는 그거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주인공들도 뭔가 생김새가 되게 그 외국인이 바라보는 동양의 미 같은 맞아. 느낌? 근데 이제 파친코 같은 경우는 자막을 쓰는 걸 결정을 하고 이제 책을 베이스로 해서 진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 만들어낸 네. 시리즈라는 게 좀 맞아요. 의미가 있죠. 네. 뭐 비슷한 사례 중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경우도 작가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원래 캐릭터도 사실 한국인이에요. 아,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배우는 베트남계인가 맞아, 태국계인가 맞아. 아무튼 베트남. 네, 베트남계 미국인이고 맞아. 거기에 여동생으로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혈이어가지고 사실 완전히 한국인 룩이 아닌데 어쨌든 여동생으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언니도 되게 한국인처럼 안 생겼어요. 생겼지. 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메인이 돼서 한국 캐릭터들 위주로 나오고 그래서 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작가 같은 경우도 그게 드라마 기획될 때 그쪽 제작사들이 당연하게 외국인들을 배우로 쓰려고 했었대요. 아 동양인 말고 네. 백인들을 그러니까 화이트워싱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까지는 막았네 근데 네, 못하게. 근데 그 배우 그 감독 그리고 작가가 왜 이게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캐릭터가 설정돼 있는데 왜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가까스로 한 게 이제 동양계 배우를 쓴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한국인 배우들이 아니라 중국계 배우들 말도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연기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한국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김씨네 편의점 같은 게 네.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잖아요. 왜냐면 공감이 안 되거든.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한국말도 쓰지만 거의 영어로 하는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어 있지 않은.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편하겠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는 좀 한국의 그 위상이 좀 달라져서 그죠? 또 국뽕 콘텐츠 간다. 준비됐나? 간다. 레디. 근데 사실 파친코가 드라마가 좀 보면은 그 원작에는 없는 요소들을 좀 더 넣은 게 있더라고요. 뭐 위안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보셨나요 그 부분까지? 아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아, 위안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책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넣어요. 맞아요. 네, 너무 과하지 않게. 저도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전에 파친코 이전에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자본으로 만든 그 일제 강점기를 그리는 고발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은 대부분 뭐랄까 좀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잔인하고 그 한국인의 분노의 입장에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과장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당연히 물론 픽션이겠지만 어느 정도 과장되게 좀 과하게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네, 좀 뭐 그런 나쁜 사람들 더 나쁘게 그리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크게 뭐랄까요? 그걸로 인해서 뭐 분노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고 네. 그런 건데 좀 그런 감정을 쥐어짜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파친코에서는 그런 게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네. 우리 벌써 좋아하는 게 묻어나는구만. 네. 그게 너무 대단했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제 강점기에 대한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제 시대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독 연출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조금 더 드라마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그것들 더 아름답지만 슬프고 네. 그런 것 그런 미묘한 거를 잘 잡아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게 잘 붙들어맨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네. 그 일단 원작이 워낙 잘 짜임새 있게 있으니까.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사실 자기들이 겪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된 소설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자기들이 뭐 그렇다더라라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런 일제 강점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를 경우가 많을 네. 거고 일본이 또 잘 숨기니까 네. 모를 경우가 많고 지금은 다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나한테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으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언어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요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멍청한 놈.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나라 어디 얘기하면은 거기는 어느 나라 언어 써 이거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면 돼요. 정도였지.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행했던 뭐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 이런 데도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거기 어느 나라 언어 써? 러시아 말 쓰나요? 막 이렇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어 써? 약간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뭐 거기는 러시아어를 쓰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모르는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심지어 그 예전에 일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지나가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말 바보 같은 대답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TV에도 나온 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랑 같은 편이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나가다 20대한테 일본 20대한테 그랬더니 미국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 전혀 모르는구나. 그쵸? 미국이랑 일본이 적국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본인들 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그치.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애플이 큰일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애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 일본 시장도 자기네들한테 엄청 큰 시장일 텐데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대단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호 같이 그 일본 팬 많은 네. 일본 팬 많은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대단했다. 나는 맞아요. 이민호를 여기서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건 약간 스포지만 이민호가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멋있는 인물로 나오진 않았었으니까. 그치. 네. 그치. 근데 나름 필요한 역할이라서 또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애플이 진짜 큰 시장이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은 사실 안드로이드 거의 안 써요.
다 애플 써요. 거의 대부분. 그건 몰랐어요. 네, 되게 점유율이 그렇구나.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이 어찌 보면 일본 뒤통수를 깐 거죠. 그리고 이민원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제가 외국 여행 갔을 때 외국 사람들한테 정말 인지도가 높은 한국 배우가 이민호였어요. 아 진짜요? 어느 나라? 미국에서 아 진짜? 네. 미국에서 뭐 보고 그런 거지? 꽃보다 남자. 아, 꽃보다 남자가 그 좀 시절에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 아 그 미국 애들이 그걸 봤다고요? 미국 애들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드라마 많이 보는 팬들 있잖아요. 네. 드라마 피버 같은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 드라마 중에서 꽃보다 남자가 약간 탑 손에 탑 꼽히지. 드라마 중 하나였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인지도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민도 중국에서도 진짜 인기 많아요. 네. 그쵸. 중국에선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미국에서도 약간 K 드라마 입문용 그런 걸로 꽃보다 남자를 보는구나. 예전에. 네, 예전에. 봤었어요. 네. 지금이야 뭐 워낙 네. 많지만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그렇다. 이민호가 중국에서 진짜 인기 많으니까 네. 중국 애들이 이걸 또 많이 보겠구나. 이민호 때문에도. 그렇겠네. 이제 그런 게 스타 파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디션 다 봤대요. 이민호는. 네, 오디션 봤다고 하고 뭐 그게 어쨌든 미국 스타일이니까. 미국도 엄청 큰 배우 아닌 이상은 역할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감독이 따로 지정한 배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오디션을 많이 보는 나라니까. 윤여정한테도 보라 그랬다는 거 봤어요? 네. 네. 싫다 그랬잖아요. 윤여정 그 입장도 이해가 네. 되긴 되죠. 그럼. 싫다고. 음. 내가 이 나이에 떨어지면 난 뭐가 되냐. 아, 그건 그게 이해가 돼요. 이유예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오디션까지는 안 보고 간단하게 리딩하고 통과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보기는 봤다는 거.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오디션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진 않았고. 공개 오디션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것도 윤여정이 인터뷰에서 다들 사람들이 그 뭐 미나리니 뭐니 그 후에 나왔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캐스팅된 줄 아는데 아니고 이 촬영이 훨씬 더 그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일련의 과정들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윤여정에게 향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캐스팅을 하고 나서 네. 뭐 기생충 전인가? 기생충 전에 확정됐었다고 해요. 드라마 그래요? 하는 거가. 그럼 기생충 되고 그쵸. 저기 미나리 되고 그쵸. 뭐 오징어 오징어 게임 게임 되고 흥행하고. 뭐또 뭐죠? 그 지옥 되고 지옥은 그만큼 글로벌 하지는 않지만. 그러지는 않지만. 막 한국 BTS도 떴고 그 사이에 더 많이 떴지. BTS는 네. 더 전이었죠. 그러니까 좀 그 기운이 모이고 있었던. 엄청 좋았겠다. 기운이 다 윤여정한테 모인 건가요? 애플한테. 아, 애플이 애플한테? 그때 기를 엄청 모았겠네. 애플 원기옥한 거예요? 원기옥한 그래서? 거지. 원기옥한 거지. 원기옥도 조차도 드래곤볼인데. 그것도 일본 거네. 네. 어쨌든 그래서 모든 기운을 받아가지고 애플이 또 기운을 토해냈다. 운이 좋았다. 운이 그러네요. 좋았다. 지난번 코다도 그렇고 예. 그러네. 운이 좋네. 음. 많이 하지도 않는데 그지. 네. 그니까요. 세상에 멍석을 쫙 깔아놨었네. 맞네. 세상에 멍석.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거. 알고 보니 애플이 다 기획한 거 아니야? 기생충도 BTS. 아 그런가요? 그건 좀 너무 애플에게 너무 파친코 책도. 너무 애플 무슨 되게 글로리어스한 곳이네요. 약간 캠페인처럼.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파친코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런 류의 드라마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나도 저도 상상을 몰랐어요. 못했어. 네. 파친코 자체가 일단은 일본에 있는 그 도박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슬롯 머신 네, 같은 거? 슬롯머신 같은 거 모아놓은 그런 도박장. 응. 우리나라는 일반 대중들이 도박을 못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도박이 불법이 아니라서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네. 많아요. 거의 일본 그 번화가 도시, 그러니까 도쿄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되게 많은 곳들에 있고 너무 놀랬어. 굉장히, 일본 여행 갔을 때. 맞아요. 이게 그냥 번화가에 그냥 동네에 있고 이러니까 너무 놀랬어. 신기했었어. 이런 게 하는 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그래도 아마 10대들은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일본 여행을 뭐 물론 성인 되고 나서도 간 적이 있긴 한데 파친코 자체를 처음 봤던 거는 이제 10대 때 여행 갔을 때
봤던 거였는데 잘은 모르지만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맞는 거겠죠. 예, 고등학생이 돌리고 있다고 아무래도. 생각하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아무리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부업이 발달했나 일본이? 대부업이 발달했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앤캐시 이런 데 다 일본계 아. 대부업 업체들이 그러네. 한국으로 온 그런 산화머니 이런 거. 산화머니. 네. 아 그것도 다 일본 자본이구나. 그리고 막 유명한 그런 대부업 관련된 그리고 도박 관련돼서 망한 사람들 나오는 만화가 일본에 또 많잖아요. 맞죠, 맞죠. 네. 사채꾼 우시지마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저는 4화까지 봤고요. 네. 더덕님 5화까지 보셨어요? 네. 저는 4.5화까지 봤어요. 4.5화가 있을 수가 4.5화. 있나요? 아 5화를 5화 보다가 말았어요. 아. 네. 지조님도 4.5화 봤어요. 네네네. 4.3화 정도. 4.3화. 4.3화 뭐 평점이에요? 5점 4.3점 정도까지 봤어요. 네. 이거 전체 몇 화예요? 1시즌? 아직 8화예요. 몰라요. 아 8화. 8화예요? 네. 아, 반 봤구나. 아. 처음에 1, 2, 3회가 한 번에 공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마다 오픈이 됩니다. 맞아요. 6화가 어저께 공개됐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8화까지구나. 네. 이게 파친코가 왜 파친코 제목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 내용 그 주요 내용은 나중에 나온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일 교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파친코 일이래요. 아, 아. 미국의 세탁소처럼. 세탁소 같은.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구나. 네. 한국 사람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그리고 이름상으로 한국인 이름이 티가 나거나 아니면 귀화를 했어도 한국인 이름을 버리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일본도 은근히 신분사회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네.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이 되기 힘들거나 되더라도 좀 약간 괴롭힘 당하는 경우들이 그쵸,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예전에 제일교포 1세대, 2세대들은 대부분 파친코 같은 걸 많이 했대요. 아좀 이렇게 사장이 앞에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예. 말도 사람 많이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사람 네. 만날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일본 쪽에 그 약간 음, 마피아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 그러죠? 아 야쿠자. 야쿠자. 야쿠자 중에서도 한국계가 많대요. 아 진짜. 예, 제일교포계가. 예.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조금 괄시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네. 연예인 약간 연예인 중에서도 좀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의 신분이 되게 위상이 높은데 딴따라. 옛날에는 딴따라로 불렀잖아요. 근데 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적인 그런 연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애초에 유교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니까 네. 뭐 연예인 뭐 파친코 뭐 아니면 야쿠자 이런 류 쪽에 제일교포가 되게 많다고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저는 관심이 많고 전 친구 중에 제일교포가 있었어요. 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요즘에 안 친해진 친구. 요즘에 연락이 뜸해진 너무하네요. 친구라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라서. 야쿠자가 된 게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파친코 하시나? 영화 감독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 네. 오, 멋있다. 네. 그런데 왜 연락을 끊었어요? 에? 이 자리에 모시지 그랬어요. 아 그렇게 그랬네요. 네. 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져가지고. 네. 그쪽에서 끊었나요? 더덕이 약간 점차적으로 연락을 아. 안 하게 된 아, 네, 그런 끊긴 그런 당했네. 잠깐만 끊긴 남자예요 당하진 여자예요? 않았어요. 아니, 남잔데. 아~ 끊긴 당하진 않았죠. 근데 친했었어요. 남자. 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쪽 같은 경우도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부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되게 진짜 드라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 부모님이 왜? 되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되게 부자가 된 케이스 일본에서. 다행이네. 네. 근데 사실 이 드라마 볼 때도 떠올렸던 캐릭터가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나도 네. 그 생각 많이 했어.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 손정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파친코를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파친코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일본에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세상에 오겠구나 이거를 알고 일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네. 무시 못하는 사람. 네, 무시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일본어 이름과 한국어 이름 중에서 결국 한국어 이름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그게 거네. 진짜 대단한 거죠. 일본 네. 사회에서 진짜 되게 유태인 은근한 같다. 무시를 되게 많이 네. 했을 텐데. 그 이름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손씨라는 성이 일본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일본어 성으로 그러니까 그 성으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아내를 성을 손으로 바꾸도록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인 성씨 중에서 손씨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정이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네. 일본 성을 만들어 버린 시조가 거야. 와이프를 시조로 만들어서 만들고 일본은 가족끼리는 성이 같아야 되니까 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밌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얘기 듣고 있으니까 되게 팟캐스트 듣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어. 댓글 달 뻔했어요 지금. 나 얘기 안 할 뻔했어. 네. 그래서 본분을 보면- 잊었어요 지금. 지금 과자 사러 갈 뻔했어요. 지금. 팝콘 좀요. 카라멜 맛이요. 저희 팟캐스트예요. 저희 3년 넘게 하고 있는 팟캐스트. 4년 하고 아니지 몇 5년 차입니다. 5년 차예요. 내가 아, 날짜를 제가요? 못 세네. 제가요? 저희 5년 차 팟캐스터예요. 와 그래서 새삼 재밌네요. 네, 손정희 회장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재밌네. 네. 또 얘기해봐. 또 얘기해보라고요? 또 손정희 씨가 어쨌든 계속해. 손정희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그건 제가 몰라요. 아 근데 여기 혈액형 물어보는 장면 나오잖아. 아. 네, 그게 좀 웃겼어요. 지금의 MBTI 같이 우리도 그 생각했어. 일본이 사실은 우리 혈액형 이론을 거의 만들어낸 거지. 만들고 아시아 쪽에다 설파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죠. 네, 혈액형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혈액형 뭐예요? 더덕님 A. 맞아요. 오 저는 A야? 저는 그것도 파워 A인 게 저희 친가 외가가 파워 거의 다 A. A형이에요. AA. 네, 엄마 아빠도 A형이고 남동생도 A형이에요. 슈퍼 A네. 네, 저희 집에서 A형이 아닌 사람이 태어나면 큰일 나요. 네. 양쪽 다 A이기 때문에. 스칼렛님은요? 그러네. 저 AB형. AB. B형. 지조님은? B형. 뭐게요? B형. B형. AB형. 아니야 B형. A형이야. 아 A형이야? 근데 B형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닌 거 알지? 대부분 B형이 아니냐. 미안해. 그렇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O형? O형? 아니야. 맞춰보세요. AB형. 아이 O형, B형 이런 것 같은데. 뭐예요? B형입니다. 와. 예전에 그런 거 B형이네. 있었잖아. B형 남자. B형 영화 남자친구라는 있었죠. 영화가 있었죠. 이동건. 네. 나중에는 MBTI 나오는 거 뭐 인프피 남친 뭐 이런 거 아씨. 나오겠다. 이미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네. 웹드라마 많죠. 네, 맞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 어떤 바에 가면은 MBTI 별로 얘기하면은 그 MBTI 어울리는 칵테일을 만들어준대요. 가지가지 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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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MBTI 얘기해볼까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왜 화내기. 왜? 예전에 우리 MBTI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죠. 네, 한창 네. 좀. 네, 했을 아마 때. 아실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그치. 거예요. 저희 MBTI. 저희 MBTI 대해서. 얘기한 게 아마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네.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 MBTI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파친코 책을 또 이번에 더덕님이 사셨죠? 네 샀습니다. 아직 샀는데 읽진 않았습니다. 네. 책이 아니고. 영어 책을 샀어. 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듀는? 민진리 작가님. 듀는 듀는 언젠가 개봉하기 전에 그 다음 편 개봉하기 전에 다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 읽으셨죠? 아 그래도 한 70, 80페이지는 읽었어요. 우와. 네. 그것도 원어로 읽잖아요. 그 심지어 그리고 이상한 언어 되게 많은 거 알죠? 와. 이상한 단어들 그 작가가 만든 단어들 어. 되게 막 어려운 거. 더덕 진짜 어. 똑똑하다. 오늘따라 되게 똑똑해 보인다. 여러분, 더덕님은 10대가 아닙니다. 갑자기요? 왜요? 10대가 아니겠죠. 갑자기요? 네. 30대입니다. 네, 30대입니다. 이제 2살 까먹기 하면 나 이제 30대야. 빼박이네. 아. 그래도 30대네. 그래도 30대야. 아. 미안하네. 더덕 옛날에 처음 녹음할 때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오, 네. 그러니까 20대는 항상 자기 나이를 강조하며. 핫했지. 저는 어려서 이러는데. 핫했지. 핫해. 이제 나이 공개됐네. 왜? 2살 까먹기에도 아니구나.
2살 까먹게도 40대 되는 사람 아직 없죠? 없지. 알았어. 왜 이래요? 알았어요. 30대 중반이라고 2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후반에서 중반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그거 아직 법 통과 안 한 거 알죠?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어. 이렇게 염원하던 법이 있던가? 이렇게 모두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환갑 이미 치르고 했던 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도 환갑 또 해야 돼?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거야? 아니죠. 환갑은 만으로 합니다. 아 그렇긴 한데 네. 아 그렇구나. 네. 그건 맞네. 아, 맞네. 그렇긴 한데. 나이로 61세 하시죠. 아 그렇긴 한데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웃긴다. 이런 중요한 건 다 만으로 하면서 심지어 기사의 이름도 다 이름 원래 쓰고 만으로 나서 옆에 하지. 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는 또 서른 몇 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바꿔서 다행이네요. 네. 그게 태어날 때 1살 이것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누군가가 처음에 엄청 옛날에 누가 태어났는데 얘는 몇 살이죠? 라고 했을 때 빵살은 말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보통 아기 때는 다 개월수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엄청 옛날일 그럴 수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월 개념도 없을 테니까. 이걸 정했을 때 최초로 우리가 태어나면 1살이라는 걸 정했을 때 막 몇백 년 전일 수 있지. 태어날 때 야, 그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태어나면 1살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 태어날 때 1살로 하자. 그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다 같은 나이잖아요. 같은 학년 애들이. 네. 이제 그게 바뀌는 거지. 다 나이가 바뀌겠네요. 같은 학년인데 나이가 다 다른 애들이 최대 2살까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그 빠른 같은 경우도. 빠른 네. 없앴죠. 그래가지고 아직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는 빠른으로 입학한 애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려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또 장난친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야, 너 17살이라며? 너 고3 아니네? 너 알고 보니 애기였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우리 회사에 인턴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토끼띠거든요. 귀엽다. 왠지 토끼띠 자체가 귀엽다. 근데 토끼띠였어? 대박. 귀엽다. 아, 귀여워. 어울려. 토끼가 띠가 있었어? 지금 토끼띠 어울려. 너 자기 무시해요?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 토끼띠 처음 봐. 너 무슨 띠야? 나 양띠. 양띠. 잘 어울려. 그래서 토끼띠인데 네. 빠른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유치원을 일찍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호랑이 띈 거예요. 원래 그 애들은 빨리 아, 갔기 때문에. 아. 그 호랑이띠 애들이 토끼띠를 무시한 거야. 귀여워. 저 그랬어요. 어? 저도 생일이 빨라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그 음력 생일로 처음에 민증번호를 하시고 애를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했어요. 원래 빠른 년생이 더 좋잖아요. 그치. 여러 똑같은 조건이면 더 좋으니까. 그치. 그래서 친구들이 호랑이띠도 있고 토끼띠도 있어요. 어. 근데 아. 그 띠를 물어봐서 나만 토끼띠니까 걔네가 막 뭐라고 했던 유치원 회 때 기억이 나요. 네, 유치원 때는 좀 그런 거 갖고 얘도 괴롭혔어. 그랬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호랑이띠 애들이 야 너 왜 토끼띠야? 토끼띠 막 이러면서 잡아먹는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웃기다. 걔가- 지들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아. 친구가 유치원 다니다가 응. 맨날 울고 들어와가지고 아, 엄마가 그냥 유치원 다음 해 다시 보냈다고. 잘하셨네. 빠른으로 안 하고 그냥 토끼로 맞아요. 보냈다고. 저도 똑같이 다녔어요. 아 정말? 저도 엄마 물진 않았는데 호랑이들이 괴롭혔어. 다시 보내가지고 아. 유치원을 3년 다녔네요. 아, 대박. 와, 언니 꿀었구나. 언니 꿀었네. 유치원도 아니 꿀고 1년 빨리 간 거지 내가. 아, 언니 오빠들 무섭네. 월반에 딱 다시 내려왔어. 꿀었네. 꿀었네. 이렇게 토끼띠가 서럽다. 아. 호랑이 나쁜 놈들. 토끼띠만 서럽냐. 다른 빠른으로 들어온 애들 다 그렇겠지. 근데 이제 호랑이띠가 빠른이야. 그러면 별로 무시 안 하잖아. 아니, 그건 모르는 거지. 소들이 네, 소들이 장난 아닐 수도 있어. 그럴 수 네. 있죠. 전 소띠입니다. 뭔 띠입니까? 쥐띠입니다. 뭔 띠입니까? 뭔 띠입니까? 여기 약간 다 포유류네요. 포유류. 그러네. 다행히 포유류네요. 네. 여기 뭐 호랑이 없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호랑이도 포유류입니다. 아 맞네. 네. 순환동물. 육식동물 이라고 없네요. 하죠. 네. 순환동물들. 네. 뱀띠도 있잖아요. 저희 엄마 뱀띠거든요. 네. 장난 아닙니다. 우리 엄마 호랑이띠. 아. 장난 아닙니다.
우리 엄마 돼지띠네. 또 그거 하셔야죠. 와, 돼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돼지는 꿀꿀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 드실 때 맛있게 드십니다. 네. 그렇죠. 저희 지금 영화 팟캐스트 주간 영화 보고 듣고 계시고요. 30대 후반인 사람들, 하고 있는. 평균 나이 30대 후반인 주간 영화 보고. 아까 그 띠보고. 생각했어요. 역시 파친코라는 그 대작 앞에서는 우리도 드립을 안 치고 영화 드라마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초반에. 야 이번에 영화 얘기 많이 한다. 그럼 그렇지. 이런 거. 어느새 돼지 흉내를 내고 있었네. 우리 엄마 호랑이 띠. 진짜 TMI. 부끄럽다 진짜. A형 내가 봤을 때 혈액형이 문제였어. 혈액형 얘기 꺼내서부터 유치하게 들어갔잖아요. 죄송해요. 돌리겠습니다. 다시. AB형이셔가지고. 네. 역시 좀 맞아요. 독특하네요. 네. A형 바보 아니면 천재라면서요? 네, 그 얘기는 내 혈액형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라이라는 저는 얘기도 또라이라고 하고. 해서. AB형. 그래서 파치코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좀 부분들이 있고 이 이민진 작가가 원래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출신이었는데 아 역사학과 근데 이제 변호사 아니었어요? 근데 일은 변호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쿨 다녔어요. 네, 로스쿨 다녀가지고 변호사가 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몸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일본에 맞아요. 주재원으로 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일본으로 가야 돼서 네,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거기에 있던 이제 어떤 선교사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랑 그리고 자기가 일본에서 살면서 겪은 어떤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겪는 어떤 차별 이런 걸 이제 직접 목격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쓰게 된 게 파친코입니다. 본인도 사실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안에서도 되게 차별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충격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약간 그런 거를 약자 혐오 같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됐고 보면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일본인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맞아.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쉽지 않지. 네, 일본에서 번역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파친코. 출간도 안 됐고. 근데 출간 준비 중이래. 아, 네, 드디어. 네. 근데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일본이 되게 지금 전쟁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쟁광. 돈 벌어야 돼. 좀 이야기를 줄거리를 간략하게나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이번 방송 스포일러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저희가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어차피 1화부터 소개하는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주인공이 선자예요. 네. 선자라는 캐릭터가 태어나기 전에 일단 1화에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어렵게 가지게 됐는지. 아가 들어설기다. 아가 들어설기다. 구슬 한번 하더니 네. 아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네. 앞서 한 3명의 정도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고 이 선자가 낳았는데 무사히 장애도 없이 잘 크게 되었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일제강점기가 한창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부산에서 그 하숙집을 운영하셨는데 네. 그 하숙집에서 뭐 아무래도 일꾼들이 하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꾼들 중에서 조금 입을 잘못 놀린 일꾼이 있어가지고 그 일본님들 사이에서 그 약간 앞잡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앞잡이가 밀고를 해가지고 끌려가는 모습도 보고. 근데 지금 줄거리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요약했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지금 시대가 되게 힘든 시대라는 거 알면서 이제 커가게 되고 이제 커가지고 만나게 되는 남자가 있죠. 이민호. 따란. 따라님에는 그 이민호가 거기서는 이제 그 야쿠자의 사위로 나오죠. 일본 야쿠자의 사위예요? 네, 사위예요. 아내가 있는데 일본인 아내고 그
일본의 오사카에 이제 살고 있고 그 아내 사이에는 벌써 딸이 둘 있는데 이 선자랑 로맨스가 생기죠. 그 소설에서는 그 남자가 이제 고환수인데 네. 고환수가 자기 엄마 뻘 되는 남자라고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는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본처가 아니요. 이민호가. 이민호가. 엄마 뻘 되는 남자다. 네, 선자한테는- 선자의 엄마 뻘 되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있는 남자로 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티가 안 나. 왜냐면은 이민호가 너무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애가 있다고 뭐 그런. 애가 3명이 어, 있다고 어. 얘기하죠. 네. 딸만. 나 지금 스포.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냥 얘기하면 스포지 뭐. 4화까지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둘 사이에 생겨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 시대에.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한수 얘기하죠. 나 너랑 결혼 못해. 알고 만난 거 아니었어? 그런 거죠. 야스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멘트. 새끼.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자는 너무 충격을 먹고 이 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자기한테 준 사랑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네, 내가 이런 분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어떤 남자의 그 첩이 되는 삶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아빠가 하는 그 대사가 저는 진짜 정말 명대사인 것 같아요. 어떤 거? 아빠. 나는 내가 팔자가 되게 사나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 내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갖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던 거였다. 아. 그래서 그 노력 끝에 너를 낳았다. 약간 그런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네, 대사 네, 중에.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나를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근데 어떤 남자를 도와준 게 있었어요. 선자가.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 목사. 목사였는데 당신 배에 있는 아기까지 해서 내가 그냥 다 데려갔다. 받아주겠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고 음.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저는 일본 가는 것까지 봤어요. 네 네. 그렇 배 타고 가는 그게 것까지. 4화까지. 네. 그렇고 동시에 또 선자의 손자 얘기가 나오죠. 네. 선자의 손자. 네.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과거와 현재가. 1989년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뉴욕. 네. 선자의 손자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확실히 그 목사랑 결혼했잖아요. 네. 이삭이, 그 목사도 이삭이잖아요. 네, 네.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자식들 이름들이 다 그런 그 계열 그런, 이름. 네, 그 계열 이름인 것 같아요. 뭐 솔로몬, 네, 뭐. 모자수. 요셉, 모자수가 이제 모세. 모세, 네. 모지스. 나중에 나오는구나. 네. 모자수가 참고로 이제 솔로몬의 아빠입니다. 파친코 하는 아저씨. 네. 그게 이민호의 아들인 거죠.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 네. 이민호의 아들일 진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누구도 요거 편집. 모릅니다. 네. 네. 그런 거고 네. 이제 자기는 파친코를 운영하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너무나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완전 잘 나가요. 예일대 나와서 무슨 은행에 있는데 네. 와. 하버드 아니었어요? 예일인가요? 예일. 아 예일이에요? 어. 맞아요. 은행에서 뭐 딜메이커처럼 네. 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차별을 받죠. 맞아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그쵸, 있죠. 네. 네. 근데 어떤 차별이냐면은 부사장으로 승진할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승진해서 제외돼. 유리천장. 예. 그래서 내가 엄청난 중요한 딜 너네 있지? 그 딜 내가 성사시키고 올 테니까 내 자리 만들어놔. 내 부사장 자리 만들어놔라. 이러고 간 게 일본이었는데 이제 쉽게 잘 안 되죠. 네. 스포 엄청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하기 어렵다.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1화부터 4화 정도까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스스로 스포죠. 눈치 봤으면서 솔직히 스포죠. 네. 순간 당당. 아니, 나는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냥 손자 얘기고 4대에 걸친 얘기다. 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약간 거기까지만 나의 하자. 상상과 차별을 많이 받는다. 네. 4대에 걸쳐서 차별을 받았다. 네. 손자가 3명이 나온다. 네. 어떤 식으로든 차별을 받았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 울었냐면 그 순자 엄마.
연기 너무 선자 잘하시죠. 엄마. 난 지금 생각해도 울 것 같아. 그래. 선자 엄마분이 진짜 연기 잘해요. 정말. 네. 선자도 연기 너무 잘해요. 잘해. 젊은 선자. 20대 선자. 그치. 음. 20대 선자도 너무 연기 잘해. 어떻게 김민아 그렇게 배우 맞나요? 이민아 배우인가 이름이? 김민아 김민아 배우. 김민아 배우. 배우. 얼굴이 이렇게 깔끔하게. 네. 근데 눈은 또 이렇게 동양인처럼 얇아요. 녹은 게 또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이렇게 떠날 때 딸이 이제 시집 가서 떠난다고 오사카 가는데 짐을 한번 막 급하게 쌌다가 그걸 다시 풀어. 다시. 그래서 다시 정성스레 다시 개서 다시 짐을 싸줘. 그때. 그때 진짜 엉엉 울었다. 저는 쌀 장면도 장난 아니에요. 나 쌀. 밥 뜰 때. 네. 맙소사.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수탈을 엄청 많이 당하고 있어가지고 눈물 날라 그런다 진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질 좋은 쌀, 식량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 나라한테 먼저 가고 나머지 찌꺼기만 조선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만 살 수 못했어. 있게 네. 검열을 하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딸이 지금 시집 가면은 영영 못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밥을 좋은 걸 해먹이고 싶어서 조선 쌀 먹이고 싶어서 원래 안 되는데 그 사정을 몰래. 해가지고 몰래 조금 사가지고 진짜 요만큼 사요. 딱 그 한 밥 하나 할 만큼. 겨우 만들 만큼. 그 쌀집 아저씨를 감동시켜서 네. 연기로. 가려고 그러다가 딸이 시집 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주려 그러니까 네. 조선 쌀 한번 먹여보고 싶다고. 오사카로 네. 간답니다. 단계 면접이죠. 네, 빌드업을 잘하세요. 그래도 되게. 안 돼? 그러면 에휴, 쌀 한번 먹여주려 그랬는데 막 이러니까. 그 쌀 짓는 그 과정이 영상미가 어마어마했어. 와 진짜 장난. 정말 정성 어리게 이게 왜냐면 네. 진짜 좋은 어렵게 구한 쌀이니까 그냥 짓는 것도 아니야. 막 온갖 그 물도 막 쌀뜨물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진짜 또 쌀이 또 엄청 맛있게 지어졌어. 딱 봐도 진짜 완전 진짜. 윤기가 와 장난 아니야. 네. 그 가마솥 아마 네. 엄청 팔릴 거야.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지?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지? 그래서 그 쌀을 이제 자기 딸이랑 이제 사위한테 먹이는 장면이 또 참 엄청난 감동이죠. 진짜 많이 울었겠다. 네. 더덕님 진짜 많이 울었겠네요. 저야 뭐 그냥 폭포수 1화부터 울었지. 진짜. 1화부터 울었지. 인트로부터 운 거 아니야? 막 춤출 때? 라라라라라 리퍼 투데이. 네,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그 인트로도 사실은 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했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슬픈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에서는 뭔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엄청난 상반된 이미지. 근데 또 마냥 명랑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분위기가. 그죠? 네. 그리고 그 배경이 또 파친코장이잖아요. 파친코장이 뭔가 밝은 휘황찬란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돈의 그렇죠. 엄청 더러운 돈의 그게 있으니까.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지 그 안에. 네. 근데 그리고 인트로에 보면은 캐스트들이 같이 춤추잖아요. 네. 근데 그 캐스트들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시대의 캐스트들이 같이 춤추는 게 되게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선자 어릴 때랑 네. 뭐 이민호가 춤춘다던가. 그것만 멀티버스예요. 거긴 멀티버스지. 네. 완전 멀티버스.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인트로가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회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전 점프할 때도 있어서 아 그래요? 못 저는 봤네요. 모르겠는데. 네. 그거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 그걸 발견하셨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인트로 춤이 조금씩 다른가요? 네, 등장인물이나 이런 약간씩 다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다를 수 있겠다. 네, 화면이. 다를 수 한번 확인해 있겠다. 볼게요. 네. 끝나고. 어쨌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또 판치코를 8화까지 다 보고 다시 또 녹음할 겁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저희 반 정도 보고 지금 녹음하는 거고. 추천하는 그런 네. 입장에서.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알겠어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난 포기했어. 이걸 또 포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영화 같았고 맞아요. 네. 회당 제작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1,000억. 1,000원이요? 저는 1,000억. 그 영국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 네. 그게 한 회당 1,000억이래요. 네. 맘먹는 돈이었다. 애플은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공개를 안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런 거 추산 많이 하는 업체에서 네. 추정치라고 음. 하더라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보석도 많이 나오고 거기도 음. 그 드레스가 음. 그때 당시 드레스를 이제 따라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비용이 상당하다 했거든요. 거기도 물론 세팅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옷은 다들 남루한데 옷은 남루하지만 그 네. 남루함을 이제 미국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남루한 옷을 만드는 게 훨씬 많이 들 거야.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세팅이 굉장히 네.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랑 그런 물건들이랑 이런 고증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 고증하는 사람들만 100명이 넘었다 그러던데 그것도 다 인건비잖아요. 스케일이 달라. 시대극은 다 그런 게 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게 오징어 게임 200억 들었다고요? 모르겠네요. 그 오징어 정도 게임이 들었다 그랬던 참 것 그래서 같아. 가성비 좋은 가성비 드라마라니까요. 좋죠. 배경도 그니까. 하나밖에 없고. 이 산업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작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사도 너무 좋고 여기 우리 파친코 여기 배우들이 너무 좋고 아니 배우들이 다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네. 그렇다 보니까 쪼가 없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윤여정 배우는 원래 쪼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음. 그게 너무 좋았고 연기들을 어쩜 그렇게 다들 잘 하시는지. 연출도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씬이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이어짐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막 딱 무슨 뭐 갑자기 1989 한국 막 이렇게 딱 뜨는 게 아니라 어, 자연스럽게 감정선에서 뭐 맞아요. 예를 들어 어린 선자가 울고 있으면 뭐 나중에 선자의 뭐 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거나 네. 그렇게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장면이 또 똑같이 이어진다거나 밥 그렇게 짓는 이어지는 것도.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게 되게 밥솥으로 좋았거든요. 이어지고. 그 감정을 이어가. 네 감정이나 어.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디졸브를 딱 하는데 맞아. 여기서 보통이 아니구나 딱 이 맞아. 생각을 했어요. 음악도 너무 잘 썼죠. 음악도 진짜 잘 쓰고. 근데 처음엔 전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큼 평범한 장면인 것 같은데 막 노래를 심오하게 깔아서 매 장면마다 되게 미닝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 장면을. 그래서 좀 젠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엔 녹아들었다. 저는 영상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연의 물론 한국이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런 배경 한국적인 그런 배경에서 뭐 예를 들어 물질하는 해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 하나의 이런 산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영화에서의 그런 느낌하고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이거 되게 미드 같다 싶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했어. 맞아요. 화면은 굉장히 한국적인데 네. 뭔가 표현법이 조금 미국 너무 스타일? 슈퍼 세련된 느낌. 그런 게 있었어. 대신 이제 또 파친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또 한 번 내가 또 이런 거 잘 얘기한 사람인가 스캔들 부분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배우 예 진하 진하 배우 예, 솔로몬. 그 솔로몬 역할 배우가 얼마 전에 그 공개 사과까지 하긴 했는데 그 불법 촬영해가지고 맞아요. 네. 불법 촬영이요? 예.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약간 나이든 할머니들. 할머니 아줌마들 사진들을 촬영을 많이 하고 거기다 약간 이상한 좀 성적인 코멘트를 많이 달아가지고 아 진짜? 한 네. 10년 좀 전에 네. 옛날에 했던 건데 어. 그거를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가 사진을 포스팅하고 댓글 달고 이런 거를 직접 운영을 한참 했었나 봐요. 허락 네. 없이 그쵸, 남을 도찰. 찍어서 네. 한국 지하철에 할머니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60대 이상 되는 아줌마 할머니들 사진 찍어서 그걸 포스팅 여러 차례 포스팅을 하고 댓글을 조금 약간 조롱하는 느낌의 좀 성적인 걸 담은 댓글들을 좀 스스로 쓰고 그 블로그를 약간 운영을 했던 거죠. 네. 포트폴리오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걸 포트폴리오로 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왜냐면 그 사진 찍은 것도 봤거든요 사진들을 네, 저도 근데 봤어요. 되게 그냥 뭔가 그냥 날 것의 사진이거든요. 그냥 사진. 연출되지 않는. 예, 예. 네, 그냥 지하철에 그걸- 앉아 있는 예, 할머니 사진. 예. 이거 포트폴리오로 쓰기에도 정말 웃긴 뭐 어쨌든 참 그래서 근데 그게 부적절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었어요. 예. 하지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 네. 또 그 역할이 이제 또 할머니 윤여정과의 또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걸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보기 불편했던 건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알아버렸네. 네. 알아버렸네. 어쨌든 어쩐지 그러면- 버르장머리가 조금 없긴 하더라고. 한매 맨날 이러잖아. 아 웃긴 거 거기 사투리 하는 교포들 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음. 그 영도 장면 영도에서의 일어났던 장면들 나올 장터에서 때 장터 장면들 특히 엑스트라들 조연들이 이제 사투리를 하는데 그렇게 교포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생선 갖고도 막 서로 그 네. 흥정하는 것처럼 흥정하는 것도 되게 네. 너무 어색한 거야. 진짜 말을 너무 하는데 맞아. 그거 50전이면 뗄 낀데. 아 사투리랑 교포 말이랑 섞이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A에 있는 한국 어학원에서 배운 느낌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얼굴은 한국인이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 노력했겠죠. 네. 네. 예전에 보면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할리우드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옛날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그 한국 사람이 동양인 악당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어로 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감독이 그 사람한테 한국어를 아무 욕이나 해봐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대사가 그 영화에 나온 줄 알아요? 아이 거참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이 아무 욕이라 하라고 해서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당혹스럽다. 정말 영화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약간 밈화한 영화가 있었어요. 오. 헐리우드 한 7, 80년대 영화예요. 오 욕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네. 말했다고? 네. 감독은 욕인 줄 알고. 여긴 줄 알고 그대로 쓰고 그 장면을 한국에 있는 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 하시더라고 그 교포 말투로. 그래서 참 이게 그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든 말든 신경 안 쓸 때니까. 교포의 한국인 발음하니까 생각나네요. 네. 레전드. 뭐야? 페퍼타운 여기 있네. 아직까지 여기 엄청 좋아하는. 아직까지 난 이해한 거야? 정말 아직까지도 이걸 좋아하시네요. 여태까지 그래갖고 네. 앞으로도 아, 네. 계속 어쨌든 우리 파친코 네.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네, 네. 정말 꼭 보시고요. 네. 가능하시면 보시고 뭐 완결이 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셔도 절대 후회하진 않으실 맞아. 겁니다. 음. 네. 네. 한 줄 평은 저희는 완결 다 보고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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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 모두 추천하는 거 맞죠? 여기서 막 저는 비추천이요. 그럼 좀 우스워지겠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 방송 파친코 1화부터 4화까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몰라서 나 교포야. 놓치지 않아. 나 교포거든. 아, 아 그랬어? 나 안양 교포잖아. 여기 생선이 맛있는데 이거 좀 먹을래? 부산에서 왔어? 무슨 사투리인지 몰랐다니까. 쭈하기 너는 맞아 이런 식이었어. 맞아. 블랙팬서에 나왔던 그 하지마. 하지마. 너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